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S&P 지수는 1.5%, 나스닥은 2.5% 강하게 상승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선 승리에 화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걸면서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조금 전에 발표된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5만 개의 일자리를 얻는 것이었는데 결과치는 14만 개의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발표되면서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또 실업률 역시 예상치 6.8% 소폭 하회한 6.7% 발표되면서 거의 보합한 수준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소식이 발표되면서 나스닥 선물이 잠깐 하락했지만 곧바로 상승세 끌어올리면서 나스닥 현재 13,000포인트가량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책에 기대를 더 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 같은 시장에서 오늘은 어떤 전략 들어가면 좋을지 저희가 함께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해외 선물 넘버원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금요일장은 특별히 두 분 모셨습니다. 해왕 마스터, 스탁박사 마스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벌써 2021년 신축년 새해의 첫 번째 주 거래일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두 분의 마스터 모셨는데 일단 먼저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낯익은 얼굴 우리 해왕 마스터님께서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전일 제 거를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시야가 카메라를 안 보고 있더라고요. 오늘 1시간은 제가 카메라를 꼭 보면서 정면 응시하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송 만들도록 하고요. 금일 준비한 거는 올해 이제 달러 하방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해외 선물 넘버원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1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좀 카메라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대화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 왼쪽에 계시는 새로운 마스터 모시겠습니다. 스탁박사 마스터인데요. 첫 방송이신데 좀 떨리진 않으신지 저희가 소감 한 말씀 들어볼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스탁박사입니다. 오늘 첫 출연인데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시는데 유익하고 많은 도움 되도록 준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탁박사 마스터님 첫 방송이시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까지 저희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놀러 오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왕 마스터 그리고 스탁박사 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시세 상품별로 확인해 보시죠. 네, 골드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품들이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네, 먼저 S&P 500입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80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은 그에 비해 조금 큰 폭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0.56% 상승해서 13,00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가격 오늘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1.4% 상승해서 51.5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는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1.3% 하락해서 1,889.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 보합권입니다. 1.2283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여전히 재밌는 시장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외신들은 어떤 이슈 전하고 있을지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네, 곧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시장에 큰 변동성이 지금 요동치고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이 국채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에 대한 이야기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CNBC가 금리가 오르고 있고 이는 주식의 그린라이트일 수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반영한 금리 상승은 오히려 경제가 양호할 것을 시사한다는 시각인데요. 크레디트 스위스의 조너선 수석 전략가는 연말까지 금리가 꾸준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50 볼링 포인트 정도 더 오른다면 경제가 건강하다는 신호라면서 금리의 상승으로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최근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확정 이후에 국채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대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조너선 전략가는 급격한 금리 상승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고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3%는 올라야 이 주가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S&P 500 지수의 전망치를 종전 4,050포인트에서 4,200포인트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과거 시장을 살펴보면 금리 상승기에도 주가가 오르곤 했다며 금리의 수준보다는 상승의 속도가 관건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금리가 2%에 가까워지면 우려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또 걱정과 다르게 굉장히 견고한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도 만나보시죠. 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의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블러드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는 재료들이 이제 준비됐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최근 미국 국채 금리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는 점은 경제 회복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는 올해 1분기에도 경제가 역성장하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고요. 또 금융시장의 거품에 대해서는 우리는 긍정적인 상황에 있다라면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연준의 채권 매입 축소 시점에 대해서는 시점을 예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유보적인 대답을 내놨고요. 이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은 미국의 좋은 옵션이 아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금리 수준을 이 정도로 유지하겠다라는 견해를 다시 한번 내비친 건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준의 행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도 만나보시죠. 네, 중국 경제가 급속하게 회복되면서 50년 동안 이어진 미국 달러의 세계 패권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가뜩이나 위안화 강세 때문에 달러가 2017년 이후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경제 회복에 대한 차이는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위안화가 준비 통화가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준비 통화는 대외 지급을 위한 준비로서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통화량을 뜻하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달러와 약세를 추구를 해왔는데 오히려 이런 점들이 미 달러의 패권을 약화시키고 중국 위안화의 힘을 키우는 것을 도왔습니다. 또 중국에 비해서 경제 회복이 지지부진했던 미국은 연준이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한 반면에 중국에서는 통화 정책을 죄다 좀 줄이겠다라는 것을 고려하면서 미국의 달러 가치를 더욱더 끌어내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위안화는 현재 국가 간 지불 통화로 세계 5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통화라고 하는데요. 2010년에는 35위였던 데 비해서 급격한 성장세라면서 위안화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이슈 저희가 만나봤고요. 오늘 이 세 가지 이슈는 이 앞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포인트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해왕 마스터께서는 이번 이슈에 대해서 좀 덧붙여 주실 만한 이슈 있을까요? 네, 네. 일단 첫 번째 외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CNBC에서 금리 상승 주식의 그린라이트 수도라는 외신을 뿜었는데,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인 고의에 대한 철학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외신이에요.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1%를 급등했다는 부분이 이제 조지아주 관련해서 블루웨이브가 완성되고 오히려 채권 공급량이 귀결되기 때문에 이제 금리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국채 금리를 지금 올리는 게 이게 건강한 성장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건강한 성장이. 저희가 인플레이션 설명할 때 항상 얘기 드리는 게 건강한 인플레이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돈을 품으로써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성장을 이루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국채 금리도 똑같아요. 지금 국채 금리가 바닥을 찍은 건 맞습니다. 바닥을 찍은 건 맞지만은 국채 공급을 통해서 다시 상승 랠리를 올리는 것뿐이지 단순히 어떻게 성장에 의해서 안정성에 의해서 성장했던 포인트는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몸은 건강해요. 몸은 건강해요. 막 근육도 있고 외관으로 봤을 때는 되게 견고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내장이 다 손실됐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단순히 돈을 품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반등을 이루었다. 이게 주식의 어떻게 보면 그린 라이트일 수도 이거는 귀결이 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단순히 지금은 이제 부양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국채 공급량을 늘릴 거라는 데에는 이제 반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노란톡에서 설명드렸었던 게 국채 금리가 1.5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는 거예요. 다만 그린라이트라는 표현 자체로 어떻게 보면은 외신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혼선을 줘서는 안 돼요. 정확한 맥점과 정확한 팩트를 찍어가면서 얘기를 드려야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골드 할 때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3번 외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위안화가 이제 달러에 영향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사실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 달러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에 대한 화폐 가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달러에 대한 그 정도에 대한 영향력은. 외신에서 나와요. 이제 미중 G2라는 경제 구도가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은 지금 달러가 사실상 더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제 지역은 아직까지도 유로존이에요. 유로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깊게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보유금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것도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다만 저는 그래요. 역사적인 부분이 전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이 좀 반복된다는 형태를 이룬다고 보기 때문에 달러가 패권을 흔들릴 가능성은 저는 오히려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한. 중국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달러를 평가하는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한 방향 아니라고 보고 있고, 오늘 제가 왜 달러가 사실 이제 20년도에 한 해 동안 계속적으로 내려왔잖아요. 차트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게 올해는 좀 막힐 거예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골드 할 때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위안화가 아무리 강세를 보인다고 해도 달러 패권에 도전할 그런 가치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바로 이동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특별히 두 분의 마스터 모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풍부한 전략 드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알아볼 상품은 바로 골드입니다. 골드가 최근에 랠리를 좀 이어오는 듯 하다가 다시 조정세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1,889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골드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두 분의 마스터 팻말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매도. 와, 의견 일치했네요. 다행히도. 두 분 다 매도 들어주셨는데, 자, 골드에 대한 전략, 우리 해왕 마스터님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전일 이제 매도를 들었었는데 전일 강조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단기적인 다시 한번 이제 매도 구간이 확보가 되는데 지금 포인트는 일단은 좀 찝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저항대에 대한 위치가 사실 이제 최상단에 열리는 게 이제 1900포인트에 열리긴 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은. 오히려 이제 100T 이상 벌어지는 구간대보다 1890포인트 매도 그리고 손절을 좀 짧게 구성을 합니다. 이제 1895포인트 5.0 손절 50T에 대한 구간을 두고 저점에 대한 이탈 관점을 신경을 써야 돼요. 저점 이탈 과정.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선이 많아서 좀 헷갈리실 거예요. 자, 아이고 잠시만요. 나스닥 차트로 변경이 됐네요. 자, 1890.0에 대한 매도 그리고 1895.0에 대한 손절, 이 위치값을 고수를 하세요. 지금 오늘 갑자기 300T 하락 슈팅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집중하는 것보다 일단 일봉 먼저 집중을 할게요. 제가 어제 노란톡에서 설명드린 게 뭐였냐면요, 골드 고점 나왔다예요. 골드 고점 나왔습니다. 형님, 달러가 하방으로 들어가는데 과연 골드가 매도세로 들어설 수 있을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상황은 달러가 하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부양에 대한 정책이 시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과연 골드가 다시 한 번 더 매도세로 들어설 수 있을까요? 매수로 전환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서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달러 차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달러는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좀 보기가 힘들어요. 이제 제공하는 증권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달러가 올 한 해 2020년도죠. 20년도 4시간 차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한 해 이제 하방권을 그렸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여러분들. 제한적 하방이라고 저는 표현할게요. 추가적인 하방에 대해서 제한적인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먼저 평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시장 상황 내에서 달러의 영향권은 골드의 범주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국채 공급량을 늘림으로써 골드가 하방권에 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난 8월 대비 이제 달러 차트가 하방권으로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시그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골드가 추가적인 매수세가 반등을 보이지 못한 구간이 있었어요. 이는 무슨 뜻이냐면은 골드가 오르긴 올라요. 저는 올해 신고점은 갱신할 가능성이 높지만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달러, 이제 유로는 여러분들이 올해 또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세 봐도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적인 매수세라고 평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달러가 왜 지금 이제는 제한적이냐, 이 부분을 먼저 평가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자,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의 골드는 아직 안 오른다네요. 아직 안 오른다. 제가 아직 안 오른다는 표현을 해요. 지금은 이제 매도세에 좀 집중하는 이유가 그 이유인데, 일단은 달러 약세 모멘텀 약화 가능성이 시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올해 이제 실질 금리를 낮게 유지하기 위한 통화 완화 기조 유지는 20년도에 이미 반영이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하방권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1번이에요. 자, 2번은 뭐냐면은 우리는 달러를 항상 평가할 때 저는 위안화 중국에 대한 경제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유로를 봐요, 유로. 유로존의 경제 상황과 통화 정책을 항상 비교하는 이유는 58%에 대한 비율이 유로존에 치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아직도 그게 유지 중이고. 근데 지금 유로존은 경제 성장률 대비해 갖고 미국 대비해서 굉장히 현저히 낮은 수치라는 겁니다. 그럼 달러가 오히려 이제 하방권을 그리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모멘텀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상황이. 자, 그러면 하락 약세에 대해서 지속적인 하락에 대해서 제한적인 모멘텀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평가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골드 볼 때는 채권 공급량에 대한 확대로 이어지는 전략입니다. 자, 안전자산으로 칭하면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가 기억하실 거예요. 채권, 그리고 금, 그리고 엔화. 채권 공급량이 오히려 금값하고 커플링을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달러보다는. 시장 상황이. 자, 조지아주 엊그제 바로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지금 해외선물 실시간 차트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조지아주 블루웨이브 완성되자마자 금값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캐치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무슨 현상이지? 미국채 왜 떨어졌지? 미국채 금리 왜 올라갔지?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신호니까. 그 상태 하나가. 그래서 금값도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자, 채권 공급량 확대로 이어지는 전략이, 자, 골드 가격에는 어떻게 보면 하락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영향이에요. 여러분들. 자, 미증시에는 긍정적입니다. 미증시에는. 하지만 골드 가격은 상승 포인트를 주지 못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달러 차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 가격에 대한 영향 요소가 일단은 제한적인 하락이 있으니까 이제 금값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당분간은 유지하기 힘들다. 이게 평가인데 왜 이러냐면은 기본적으로 부양 정책이 딱 펼치는 이 원타임 있죠. 원타임. 1년입니다. 딱 1년. 3월 시작했죠. 3월 마감 될 가능성 높습니다. 하락 모멘텀. 이때부터 그럼 회왕님 달러가 그러면은 반등이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이 밑에서 노는 거예요, 그냥. 자, 일전에 이와 같은 기조가 2013년도에 있었죠, 여러분들. 같은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자,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현상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노는 거예요. 어떤 방향성을 주지 못하고 1년 동안 여기서 놀아버립니다. 1년 딱 올리고 1년 딱 내리고 밑에서 노는 겁니다. 이제는. 올해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올해는. 자, 골드 차트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오히려 달러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인 상황 내에서 국채 공급이 기결되면은 금값 자체는 하락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골드 차트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300T 구간으로 갑자기 긴급 슈팅이 나와버렸죠. 자, 채널 구성 요소에서 이제 포인트 자체를 측정하면은, 자, 고점에 대한 어떤 저항대 연결이 이 구성으로 들어서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단가가 형님 어디까지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나요? 이렇게 평가하면은 1870까지는 눌릴 가능성이 오늘은 제기돼요. 이 자리에서 RSI 신호 올라왔네. 손절 짧게 구성하고, 그죠? 이 매도권 수익으로 진입하는 게 순서겠죠, 여러분들.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다만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 시장의 흐름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골드가 내려오고 있나? 이 골드가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나? 아니면은 여기서 지지부진하다 다시 올릴 가능성이 높나? 이게 오히려 맹점이겠죠, 지금 시장 상황에서. 저는 이게 더 추가적인 하락 포인트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집중할게요.
그래서 골드가 단기 고점, 오히려 이제 21년도 이제 1월 들어서면서 고점 형성 포인트 나오고 이걸 당분간 깨기 힘들다. 이런 평가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골드에 대해서는 1890 라인에서 매도를 진입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손절 라인은 1895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골드와 달러가 왜 디커플링 되는지에 대해서 또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의 전략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또 제 왼쪽에 계시는 스탁박사 마스터님도 골드에 대해서 매도뷰 주셨습니다. 전략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예, 일단 골드를 매도를 드렸습니다. 매도를 드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는 기술적 분석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지금 하락이 나왔습니다만은 아래쪽에 지금 20선을 지지를 해주고 살짝 오버 돌파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꼬리를 만들고 위로 올라오는 부분이고 좀 크게 보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오늘 주초에는 초반에 괜찮았습니다. 이 추세를 어쨌든 단기 추세를 돌파를 했었고 이 돌파를 했다고 지금 눌림을 여기서 조금 돌아갔다면은 좀 상승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을 건데 오늘 지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도를 드리는데 자 주식은 어렵게 한다고 해서 많이 한다고 해서 절대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주식이든 선물이든 분석에 있어서 가장 간단하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매도를 드리냐면 오늘은 자 지금 이 봉이 일봉입니다. 일봉인데 자 이 음봉이 나올 때 앞에가 양봉이 2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지금 2개가 나오고 3개짜리가 나옵니다. 그럼 쉽게 하면 2개에서 양봉이 2개 나오고 음봉이 3개 나왔다면은 고로 양봉에 물론 앞에 장대 양봉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 상승의 힘을 하락이 오늘로서 이걸 장악을 했다. 단기적으로는. 그 이후에는 물론 뭐 다음 주에 또 반등이가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올라올 수는 있지만은 아주 단순하게 본다면은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 앞에 여기 보면은 이런 앞에도 보면은 음봉 양봉 이런 식으로 이거기는 박스 형태죠. 근데 여기서 이 방향이 돌아가는 거는 자 여기서는 음봉이 한 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물론 십자 도지지만은 양봉입니다. 2개가 됐죠. 그러면 이제 이 하락은 어느 정도 죽었다. 상승의 힘이 더 많이 실렸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거 분봉으로 한번 보면은, 자, 이래 보면 간단하게 지금 볼 수 있죠. 제가 이 소위 얘기하는 추세 이 선을 긋는 건데, 저는 뭐 흔히 제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이게 작대기 군법이라고 합니다. 왜? 작대기처럼 이렇게 끄니까.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추세가 이렇죠. 지금 여기도 오늘 이게 무너질 때 이 구간이 무너지니까 크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올라오질 못하죠. 하지만은 지금 아래 또 지금 1870이 나름대로 지지를 해줄 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1870을 또 지지를 해주고 다음 주에 양봉으로 전환만 된다면은 또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골드라는 거는. 예. 자, 뭐 큰 흐름으로 보면은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자, 단기 추세는 상승은 마무리되고 자, 쉽게 하면은 하방 쪽으로 좀 흘러간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골드에 대해서 하방으로 왜 가는지 이제 차트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좀 자세한 포인트도 짚어주실 수가 있을까요? 몇 선에서 매도를 진입하면 좋다든지 뭐 그런 전략도 있을까요? 예, 매도를 지금 굳이 하신다면은 지금 1900을 살짝 돌파하면 1900선에서 한 1903 정도, 1903 정도는 바로 이 자리죠. 자, 여기에 지금 추세에 대해서 저항이 걸리는 구간이고, 자, 여기에 직저점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 이 약간 노란색 부분은 이게 오늘의 중심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로 여기서 올라올 때는 중심선은 저항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리고 만약에 설령 이 구간을 돌파를 해온다면은 2차적으로 우리가 매도를 해볼 수 있는 거는 1920 라인입니다. 여기서는
매도를 해도 크게 무리 없이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는 1900에서 1903 라인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를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조금 중기적으로 보신다 싶으면 1920 라인까지 제시해 드렸으니까 매도 고려하시는 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바로 다음 상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알아보도록 할 텐데 나스닥이 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본장에서 2.5% 강하게 상승하면서 앞으로 저력을 얼마나 보여줄지 기대하는 이 상황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 먼저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 매수 주셨습니다. 자, 일단 왜 관망하셨는지 우리 해왕 마스터님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네, 오늘 왜 관망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네. 지금 지수를 매수 포인트를 추가로 받기에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단가에 대한 예상치가 어떤 제한적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일단 차트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 포인트가 여러분들 일단은 12,510포인트에서 매수를 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노란톡에서 설명을 드렸었고. 자, 형님 어디까지 보십니까? 13,000까지 보고 13,000까지 봅니다. 이거 본 거예요, 이거. 오늘도 고지를 한 게 여기서 이제 수익 끊어가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타점이 더 추가적인 반등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여기서 뭐 하고 요 구간에서 매수를 보려고 시도를 하세요. 위험한 거예요, 행동이. 첫 번째로. 타점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타점이. 위험합니다. 이 상단에서 재차 놓을 가능성이 높지만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전과 같은 이제 흐름도를 오히려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중장기 포인트도 성립 안 되고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앞으로 상방에 대한 어떤 여건은 마련되지만은 지속적인 윗단에서 그냥 단순하게 노는 플레이밖에 계단식 상승밖에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단 거시적인 관점이에요. 미증시는. 나스닥이 신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3,000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고 나서 봤는데 일단 틱 차트로 좀 짧게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당일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채널 구성 내에서 보면은 윗단에서 놀고 있어요. 윗단에서. 이게요, 상단을 계속 두들긴다는 거는 이제 조정대를 한번 주면은 한번 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윗단까지. 이게 물리는 코스예요. 잘못 들어가면. 근데 여러분들 채널이요, 병렬 채널로 이제 우상향에 대한 방향성을 그리고 있을 때요, 이때 매도 코스는 위험해요. 매도도 노릴 수 있겠죠. 이게 위험해요. 굉장히. 추세라는 게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걸 지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가상으로 매수, 재매수 포인트를 본다면은 12,850포인트에 대한 어떤 저점 형성 구간은 보이지만은 왔을 때 보는 건데 지금 이게 올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적어 보여요. 오히려 오늘 시장을 관측하는 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을 좀 대기하는 구간이에요. 제가 사실 오늘 코스피 지수를 좀 평가를 해보면은 이제 신고점을 앞으로 좀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굉장히 이제 환호성을 들려요. 개인들이 주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미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어떤 관점이라든가 시장이 부양에 의해서 상승하는 어떤 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업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도 굉장히 좀 발생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따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오를 때까지는 이미 올랐다 이겁니다. 제가 조지아주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그랬고 전일 전전일 연속해서 출연하는데 계속적으로 매수 들지만은 오늘은 좀 힘듭니다. 오늘은 리스크가 너무 발동돼요. 지금 상승 구단에 대한 진폭 자체만 더 고점에 대한 방향을 잡는다면은 13,000 이제 30포인트에서 50포인트까지는 상승 구도를 지금 끌 수는 있어요. 근데 손익비 구성 내에 들어갈 수 있는 트레이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 기준 하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데일리를 보기에도 위험이 관측되는 만큼 저는 오늘 한 차례 쉬는 거를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견해를 주신 만큼 지금 10시 45분쯤에 최고치 한번 터치하고 지금 횡보를 하는 모습인데요. 살짝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일단 해영마스터님 관망 의견 전해드렸고요. 스탁박사 마스터님은 매수 주셨죠. 네. 매수를 들어주셨는데 지금 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지금 네. 어떤 자리에서 매수하면 좋을지 지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럴까요? 네네. 예, 자, 지금 일단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이 나스닥이 지금 신고가고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연히 무서운 게 사실이고 부담도 사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린 차트를 볼 때는 봐라. 네. 자, 많이 올랐다고 해서 더 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이 차트를 예를 앞에서 땡기 보면은 자, 이게 이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면 예를 든다면 차트만 본다면은 자, 이것도 신고가죠. 이게 지금 신고가입니다. 앞에 얼마나 많이 올라왔습니까? 네. 자, 그런데도 결국은 돌아보면은 어떻습니까? 더 올라갑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가죠. 크게 보면은 또 이만큼 올라갑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보더라도 분명히 올라갑니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제가 매수를 드리냐? 아까 좀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 보면 양봉입니다. 음봉입니다. 양봉입니다. 음봉입니다. 양봉입니다. 자, 고로 이 구간은 본봉으로 보면 보나마나 거의 박스 형태입니다. 자, 근데 이제는 박스 형태에서 방향이 없다가도 오늘 어쨌든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양봉은 두 개가 나왔죠. 한 개보다 두 개가 더 많았죠. 양의 기운이 더 세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후에 짱대로 밀어서 음봉으로 밀지 않는 하는 다음 주, 물론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음 주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보면은 지금 이게 일봉인데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양봉, 음봉 오다가 지금 이번 주에 양봉이 두 개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거는 어쨌든 이번 주는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번 주는 어쨌든 양으로 간다. 그죠? 어쨌든 하방에서 어쨌든 상방으로 바뀐 부분이고 월봉도 마찬가지다. 이런 부분에서. 자, 그래서 이 분봉을 한번 보면은 자, 이렇습니다. 자, 물론 지금 이게 올라오기는 단기적으로 다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저항 구간이죠. 저항 구간인데 왜 여기서 또 오늘 이날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느냐? 자, 이게 삼각수렴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삼각수렴이 뚫기 위해서는 강한 거리가 들어와야 되고 짱대봉이 나와야 된다는 거, 이렇게 올라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지금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봉을 믿고 매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자리값은 없을까요, 혹시? 자, 일단 지금 자리를 드린다면은 조금 공격적이라면은 955 정도.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중심선입니다. 네. 중심선이고 좀 최저적으로 한번 저점을 노려본다면은 902선. 자, 여기를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죠. 예, 매수 타이밍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12,950선 55라인 제시해드렸고요. 현재 3대 지수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본장 기준 말씀드리면 다우존스가 0.09% 상승, S&P 500은 0.48% 상승, 나스닥은 0.8%가량 올라주면서 13,172포인트 지나가며 신고가로 지금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뜬 속보에 따르면 이 고용지표에 대한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이 워싱턴, 그러니까 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상품들은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시세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여전히 골드를 제외하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S&P 500 살펴보시죠. 네, 미니 S&P 500입니다.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0.5% 상승해서 3,81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0.75% 상승해서 13,016.25 라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여전히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1.55% 상승해서 51.63 라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입니다. 1.4% 하락해서 1,886.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는 조금 상승폭 올려주고 있습니다. 0.08% 올라서 1.295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본장 개장하고 잠깐 상승해주는 듯 싶더니 지금 하락 쪽으로 키워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1분봉으로 장대 음봉이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혹시 두 분 의견 달라지신 분 있을까요? 네, 일단 차트 한번 해왕 보고 마스터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계속 떨어져요. 미리 언급드린 게 좀 뭐였냐면은 네. 자, 일단은 60분봉 관점 한번 보시면은 자, 시장에 대한 수급이 나스닥 기준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좀 위험합니다. 지금 고점 제가 얘기 드렸는데 네. 13,030포인트에서 50포인트에 대한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일단 단기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게 눌리면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12,850포인트까지 가더라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눌려도. 네. 왜냐면 워낙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폭을 재현할 수 있는 시기가 좀 도래를 할 가능성이 미장과 더불어서 연출 가능성이 큰 거죠. 틱차트 구성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고점 두들기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태위태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12,850포인트까지 하방 구간이 열릴 가능성이 오더라도 이거는 야, 이거 이제 빅쇼트 오는 거야? 이거 그런 소리 하면 바보죠. 예, 그냥 조정이지. 왜냐면 전전일 상승분을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한 틱으로 2,000틱가량에 대한 포지션 유지를 하라는 전략은요, 이 상승분에 대한 반영을 보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자, 실시간 차트로 보면은 지금 13,000 이제 38포인트 여기가 단기 고점이 형성되는 포인트가 나오는데 매매 자체를 제가 하지 말라는 이유는 이게 리스크가 너무 발동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왜 수익 이제 항상 이제 여기서 이제 채널 구간으로 짧게 올라가는 구간인데 왜 이런 데서 노리냐는 거지, 제 얘기는. 밑단에서 노리는 게 좋아요, 이런 자리에서 가파른 상승 있을 때. 자, 골드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골드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포인트는 여러분들 여기였죠. 1890포인트 보이시죠? 1890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1890포인트 지향을 했는데 단가가 지금 1889.7까지 왔어요. 딱 세팅이에요, 세팅. 아쉽게 체결 안 됐겠지만은, 자, 만약에 매도를 지향하시는 분이 여기에서 체결됐다면은 저점 이탈 관점을 측면을 바라보고 그냥 누르는 자리가 돼버려요, 여러분들. 그럼 끝난 겁니다. 저점 이탈 나오면은 거기서 이절 컷하고 그냥 가버려야 돼요. 오늘 매매 끝. 데일리는 시장 관점이요. 시장 관점이 완전 매수세로 돌아서는 관점은 골드 관점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잠시만요. 차트를 좀 더 넓게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방의 폭이 진폭이 있기 때문에 저점 이탈이 굉장히 쉽다는 걸 일단 연출하는 거고, 지금 채널 구성에서 이 채널에 대한 단가에 대한 이탈은 오늘 이루어지더라도 어쨌든 1870까지 도달 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지금 매도에 대해서 구성 단가를 계속적으로 시도하는 게 맞겠죠. 근데 제가 왜 890포인트를 노렸냐? RSI가 상반값의 기록을 이미 터치를 했거든요. 고점이 나왔다는 거거든, 단기 고점이. 추세적으로 방향이 더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평가예요. 만약에 1890포인트에서 매도를 노리신 분들 있다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본전 홀딩하고 저점 이탈 관점으로 이절 끊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이 부분 좀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스닥 전략은 관망을 유지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 너무 위험해요, 제 기준 하에는. 위험합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이번 주 수익 크게 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히려 시장 관측하시고 관망하시고 천천히 이제 그냥 지켜보는 장으로 연출하시는 게 좋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은 고점 13,038포인트 바라봐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 지금 13,035포인트까지 올라왔거든요. 자, 이 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혹시 스탁박사 마스터님께서도 나스닥에 대해서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뭐 저는 아직까지 아까 매수를 드린 그 부분 아직까지는 네.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네.
네. 자, 일단은 이게 지금 다시 재차 하락을 했다가 지금 장 시작하면서 좀 흔들리는 부분이고, 자, 오히려 이래 빠질 때에 뭐 어떤 저점 매수에 뭐 기회였지 않는가. 실제로 제 같으면은 뭐 저는 아까 여기 라인 때 중심 라인 때까지 왔더라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한다면은 뭐 조금 오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구간은 저는 매수를 했을 거고, 저는 실질적으로 저는 매매를 한도 이런 추세 매매를 실질적으로 제가 방송에서도 잘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런 변곡 매매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급락이 떨어질 때 남들이 다 도망갈 때 우리는 매수를 하고, 예, 남들이 매수를 할 때 저희는 매도를 가는 이런 변곡 매매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저점 매수를 이런 구간에서는 뭐 또 빠지더라도 지금 이 중심권에서 빠지더라도 설령 빠지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반등이라도 주고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보통 일반적으로 뭐 오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일 샀다가 당일 파는 그런 매매 형태가 많으시다 보니까 충분히 저 구간에서는 위험하지만은 그 나름대로 또 매수는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전히 12,955라인선 매수 진입 가능하시다라고 전략 세워드렸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오일 상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일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0.71포인트 올라가서 51.53 라인 지나가고 있는데 간단하게 일단 뷰 먼저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관망 매수 주셨습니다. 나스닥이랑 똑같은데 일단 해왕님 먼저 빠르게 전략 들어볼게요. 네, 이거 지지 관점 올 거예요. 한번 50포인트까지 눌리고 나서 다시 매수 측정 한번 하는 시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너무 이제 반등세가 좀 심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포인트는 안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유가는 저는 제 이제 주 매매 종목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네. 시황이 너무 약해요.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시황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일을 둘러싼 이슈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일은 관망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스탁박사 마스터님은 매수 주셨습니다.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자, 지금 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일도 지금 똑같이 매수를 드린 부분은, 자, 어쨌든 지금 양봉이 이번 주 내내, 자, 4일째 지금 양봉이 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봉이 하나가 나오고 양봉이 4개가 출현했다. 물론 또 다음 주에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다가 막 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은 저는 이 눈에 보이는 데로만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대로 조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이게 월봉상인데, 자, 어쨌든 이 추세, 그죠? 크게는 이 하방을 지금 벗어났다는 겁니다. 추세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크게 이거는 매수는 오일은 추가로 더 갈 수 있다. 다음 주에 설령 조금 조정이 나올지언정, 자, 오일은 윗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자,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오늘 오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자리값 간단하게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1차적으로는 51.20대, 51.20. 예, 20대에서 한번 매수가 가능하겠고, 만약에 이쪽을 강하게 밀려온다면은 네. 50.70대, 자, 과하게 빠진다면은, 네. 자, 50.70대까지 최종적으로 한번 매수 진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51.20 라인 제시해 주셨고 조금 더 오일이 빠지면 50.70 라인까지 매수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전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세 가지 상품들 알아봤고요. 오늘 첫 출연이신데 방송 어떠셨어요? 안 떨리셨어요? 상당히 많이 떨렸습니다. 근데 말씀을 또 굉장히 잘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첫 방송 출연인데, 네. 이 녹화 방송도 아니고 바로 생방송을 이래 한다는 네. 게 상당히 좀 부담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또 제 전공인 또 이 선물을 보다 보니까 네. 또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전략 감사드리고요. 자, 해왕 마스터님은 또 오늘 방송 어떠셨을까요? 네, 오늘 또 이제 스탁 박사님하고 네. 멀리서 부산에서 오셨는데 이제 실력 좋으신 분하고 오늘 같이 하루 출연하게 돼서 굉장히 즐거웠고, 네. 저도 오히려 이제 스탁 박사님한테 배울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자주 마주치면서 배울 점 많이 배우고 이제 좋은 넘버원 해외 선물 넘버원 코너 만드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전략을 듣다 보니까 더 다양한 시각을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던 방송이었고, 이 두 분의 전략이 방송 외에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 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두 분의 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여러분 주말 추위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